건은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던 일회인이 애초에 계약을 할 때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합에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조합에서 이거는 법령상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는 경우라서 당신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회인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조합원 지위 양수가 인정이 돼서 조합원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에 의해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공급받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이 조합원 지위가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청구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일회인이 처음에 문제없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재건축 정비 사업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이 되고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여기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건이었는데, 투기과열 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수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소규모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었고요. 소규모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적용되는데, 도시정비법으로 규율되는 사업들을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요건들을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제한들을 축소해 놓은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소규모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더 간단한 요건으로 더 쉽게 조합원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았거든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는 말씀드린 도시정비법과 같은 예외 규정이 시행령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했지만, 이게 만약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이었다면은 당연히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적용이 되고 그 시행령에는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제기를 했고요. 현행법상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인정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법령의 체계상 헌법 자체를 위반해서 법령이 잘못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헌법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헌법 소원도 청구를 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는 이 법 시행령에 도시정비법과 같은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 재판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사건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는 확인이 나와서 기존 법령 적용은 위헌이니까 조합원 지위가 있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너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법령의 위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주장을 거의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 권고라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헌법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위헌을 선언하기는 법원에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조정 권고를 통해서 우리 일회인들에게 조합원과 같은 조건으로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했고요. 결국 조합도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 일회인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건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진행이 된 지가 좀 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을 아까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넘었는데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의미 있는 거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 국회를 포함해서 여러 입법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이미 보내진 게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우리가 위헌 확인을 청구한 조항들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도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하거나 그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 일회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을 겪을 필요 없이 당연히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이었고 이거를 입법기관에서도 인지를 하고 좀 늦었지만 개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미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개정됐으니까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결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한데요. 이 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심판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예외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나온 것으로 볼 때 객관적 심판 이익을 인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 확인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복잡한 내용들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조정을 통해서 애초에 원하던 목적을 이루어서 사실상 승소한 사례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했던 법령, 문제가 되었던 법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헌 확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관련해서는 법령이 개정되고 막 붙이기 복잡하고 이래서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조합에서도 대부분 법령을 준수해서 판단을 하지만 잘못 판단해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거나 분양권을 인정 안 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통해서 조합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를 인정을 받고 의뢰인이 원하던 권리를 확보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상한데 조합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지 말고요. 법률 전문가에게 꼭 도움 요청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소중한 권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